안녕하세요. 민지의 꿀사연입니다. 즐겁게 감상하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그럼 사연 시작해 볼까요? 작은 엄마와 나는 연인처럼 지내고 있다. 나보다 고작 10살밖에 많지 않은 작은 엄마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아담한 체구이지만 작은 엄마는 내 눈에는 정말 예뻐 보인다. 성격도 참 좋고 얼굴, 몸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는 사람이다. 나는 작은 엄마와 있을 때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행복한 기분이 든다. 나는 지방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은 과수원을 크게 하셨다. 부모님이 과수원을 하시는 곳은 무척이나 외진 곳이어서 중학교에 진학할 무렵 나는 본가를 나와 학교 근처 하숙집에서 살게 되었다. 어린 나이에 혼자 지내는 것에 익숙해져 갔지만 나는 늘 외로운 것이 싫었다. 학교가 끝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시간은 즐거웠지만 시간이 늦어 친구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나면 나는 늘 혼자서 쓸쓸한 저녁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당시 내가 가장 기다리던 시간은 주말이었다. 주말이 되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갔고 부모님의 따뜻한 사랑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사정은 내가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였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하숙집을 나와서 자취를 시작하게 되었다. 그 무렵 나도 머리가 커졌는지 남의 집에서 하숙을 한다는 것이 무척이나 불편하게 느껴졌다. 겨우 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나는 학교 앞 작은 단칸방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늘 사람이 그리웠고 외로움이 가득했다. 어서 빨리 고등학생 시절이 지나가 대학생이 되고 싶었다. 좋은 대학에 진학해서 서울로 대학을 가면 이 외로운 시간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를 했던 것 같다. 나는 막내였고 위로 누나가 둘 있었는데 누나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는 서울로 올라가서 직장을 다니는 중이었다. 그래서 나는 주말이면 빠지지 않고 부모님 댁으로 갔다. 바쁜 누나들 대신 나라도 얼굴을 비춰야 부모님이 덜 허전하시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짠내나는 고등학교 시절은 결국 지나가게 되었고 나는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다. 내가 대학교 합격 소식을 전하던 날 부모님의 그 행복한 표정은 아직도 생생하다. 부모님 또래의 어르신들만 남아있는 동네에서 나는 유일한 대학생이었고 그 사실은 부모님의 어깨에 힘이 더 들어가게 해주었다.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을 때 나는 또다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서울에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셨기 때문에 부모님은 작은 아버지 집에서 학교를 다니라고 하셨지만 자주 뵙지도 못하는 작은 아버지에게 신세를 지고 싶지는 않았다. 중학생 시절 하숙하면서 남의 집에 사는 불편함을 잘 알고 있었던 나는 이번에도 부모님을 설득해서 대학교 부근에서 자취를 하게 되었다. 작은 아버지는 아버지와 나이 차이가 10살도 넘게 나는 분이시다. 많이 배우시지 못해 과수원 농사를 평생 해오신 아버지와 달리 작은 아버지는 대학도 나오셨고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으셨다. 나름 자리를 잘 잡으신 건지 어리고 예쁜 작은 엄마를 만나서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다. 내가 대학에 입학하고 자취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는 작은 아버지가 어느 날 나를 집으로 부르셨다. 작은 아버지가 서울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왜 자취를 하냐면서 본인 집으로 들어오라고 권유를 하셨지만 나는 한사코 거절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작은 엄마는 명절에 몇 번 본 것이 전부였고 나와 나이 차이도 많이 나지 않아서 꼭 누나 같은 느낌이 들어 불편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내 큰 누나랑 나는 8살 차이인데 작은 엄마와는 10살 차이니 누나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았다. 작은 아버지는 작은 엄마와 일찍 결혼을 했고
4살, 5살짜리 연년생 아이 둘을 키우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작은아버지 집에서 만난 작은엄마가 처음에는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다. 오랜 하숙 생활, 자취 생활로 눈치를 보는 버릇이 들어서 그랬나 보다. 그런데 작은엄마는 나의 그런 걱정과는 다르게 나에게 엄청 살갑게 대해주셨다. 어쩌다 가끔씩 작은아버지 댁에 방문하는 날이면 먹고 싶은 거 있냐면서 만들어주시기도 했고, 아이들 옷 사면서 생각이 났다고 내 옷도 종종 사주시곤 했다. 그렇게 다정하게 대해주는 작은엄마 덕분에 나도 서서히 불편함이 사라지고 작은엄마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 무렵 작은엄마는 동네에서 간단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에게 본인이 아르바이트 있는 날 저녁에만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주면 안 되겠냐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그때부터 나는 일주일에 2번씩 작은아버지 댁에 가서 아이들을 봐주게 되었다. 유치원에 다니는 동생들과 놀아주면서 작은엄마가 집에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게 고작이었다. 작은아버지는 회사 일로 바빠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았다. 그래서 작은엄마와 나는 작은아버지 없이 저녁을 같이 먹는 날이 많았다. 식탁에서 마주 앉아서 작은엄마는 내 밥 위에 반찬을 올려주기도 하고, 내가 먹는 모습을 보면서 잘 먹는다고 요리해줄 맛이 난다면서 좋아해 주었다. 그럴 때면 기분이 너무 이상하고 부끄러워서 얼굴이 빨개지곤 했다. 하숙과 자취로 단련이 되어 있었던 나는 저녁을 먹은 후에는 설거지를 해놓기도 하면서 작은엄마의 집안일도 도와주곤 했다. 그럴 때면 작은엄마는 내 옆에 다가와서 이렇게 다정하니 결혼하면 와이프한테도 엄청 다정하게 대해주겠다면서 웃곤 했다. 그런 시간들이 늘어가면서 내 마음이 이상한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작은 엄마의 화장품 냄새며 눈웃음, 뽀얀 살결 등이 눈에 들어올 때면 가슴이 마구 요동치게 된 것이었다. 나는 설마 작은 엄마를 여자로 좋아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때면 혼란스러운 마음에 고개를 마구 젓곤 했다. 그렇게 나는 작은 엄마와 조금씩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는 작은 엄마 집으로 가서 동생들을 봐주는 시간들이 나에겐 즐거운 일이 되어버렸다. 동생들하고 잘 놀아주고 간단한 청소며 정리를 해두었기 때문에 작은 엄마는 내가 집에 오는 날을 무척이나 좋아해 주었다. 그러던 중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작은 엄마 집에서 동생들을 봐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보통 저녁 시간에 맞춰서 작은 엄마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곤 했는데 그날은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 일을 마치고 회식을 하게 되었다고 했다. 작은 엄마는 나에게 카톡으로 연락하면서 동생들하고 피자라도 시켜 먹으라면서 미안해했다. 동생들은 갑자기 피자를 먹게 된 것에 신이 나서 방방 뛰면서 즐거워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작은 엄마와 마주 앉아서 작은 엄마가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나에겐 더 행복한 일이었으니까 말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작은 아버지는 회사 일로 10시가 넘어서도 들어오시지 않았고 11시가 다 되어갈 시간에야 작은 엄마도 집에 돌아왔다. 나는 작은 엄마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와서 번거롭지 않도록 동생들을 씻기고 재워두기까지 했다. 그게 내가 작은 엄마에게 해줄 수 있는 배려라고 생각이 되었던 것 같다. 11시쯤 집에 돌아온 작은 엄마는 술이 약간 취한 상태였다. 술 기운에 얼굴이 붉게 상기된 작은 엄마는 귀엽게 느껴지기까지 했다. 늦어서 미안하다면서 나를 안아서 토닥여주는 모습에 나는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평소 애교도 많고 살가운 작은 엄마였지만 안아주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내 심장이 두근거리는 소리를 작은 엄마가 듣기라도 할까봐 걱정이 될 정도였다. 나는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내 집으로 돌아가 보겠다고 하고 나오려는데 작은 엄마가 내 팔을 잡고 극구 말리기 시작했다. 시간이 너무 늦었으니 여기서 자고 내일 아침까지 먹고 가라고 했다. 나는 약간 고민이 되기도 했지만 작은 엄마의 애교 섞인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다. 작은 엄마는 편한 복장으로 갈아입은 후 냉장고에서 맥주 몇 캔을 꺼내왔다. 그리고는 나에게 한 캔을 건네면서 작은 아버지가 돌아올 때까지 같이 맥주를 마시자고 했다. 나와 간단히 술을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그리고는 내가 있어서 아이들도 맡기고 든든하다면서 엄청 의지가 된다고 고맙다는 말을 건넸다. 늦은 시간에 조용한 식탁에서 작은 엄마와 마주 앉아서 마시는 맥주는 참 달았다. 나는 작은 엄마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어주면서 그녀의 말동무가 되어주었다. 작은 아버지가 회사 일로 바빠서 본인이 어느 때는 과부인 건 아닌지 착각이 들 때도 있다면서 작은 엄마는 작은 아버지 흉을 보기도 했다. 돈 잘 버는 남편도 좋겠지만 시간을 되돌린다면 나처럼 다정한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했다. 나는 그때 깨달았던 것 같다. 작은 엄마를 여자로서 좋아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1시간쯤 맥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작은 엄마는 피곤했는지 졸기 시작했다. 나는 작은 엄마에게 방에 들어가서 쉬시라고 권했다. 아르바이트에 회식까지 하고 왔으니 얼마나 피곤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나는 취해서 비틀거리는 작은 엄마를 부축해 안방으로 안내했고 작은 엄마는 내게 기댄 채 침대로 이동해 눕자마자 거짓말처럼 바로 잠들어 버렸다. 나는 조용히 안방에서 나와서 방문을 아주 조금만 열어둔 채로 문 앞에 앉아 작은 엄마의 자는 모습을 바라봤다. 작은 엄마의 규칙적인 숨소리에 내 마음도 같이 요동치고 있었다. 1시쯤 되었을까? 작은 아버지가 퇴근해 돌아오셨고 아직도 집에 있는 나를 보고는 놀라신 듯 했다. 나는 그날의 상황을 설명드렸고 집에 돌아가 보겠다고 했다. 작은 아버지도 자고 가라면서 나를 붙잡았지만 나는 집에 가겠다고 작은 아버지의 권유를 극구 거절했다. 그냥 그날은 나만의 자취방에 돌아가고 싶었다. 그 집에 있으면 잠을 못 이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작은 아버지는 동생들을 잘 봐주는 나 때문에 작은 엄마가 너무 좋아한다면서 나를 대견해 하셨다. 그리고는 택시 타고 가라고 용돈이라면서 20만 원이나 내 손에 쥐어주셨다. 자취방으로 돌아온 나는 내 방 침대에 누워 작은 엄마를 한참이나 생각하다가 겨우 잠이 들었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동생들을 돌봐주러 작은 엄마 댁에 다시 가게 되었다. 내 싱숭생숭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작은 엄마는 평소처럼 나를 다정하게 대해주었다. 그렇게 저녁을 먹는 식탁에서 작은 엄마는 돌아오는 주말에 온 가족끼리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가자고 했다. 마침 일요일에 작은 아버지도 휴일이라 시간이 된다면서 나들이를 가자고 나에게 이야기했다. 그 말을 들은 동생들은 좋다면서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웠고 그 모습에 나도 모르게 웃음이 터져나왔다. 웃는 내 모습을 쳐다보면서 작은 엄마도 방긋 웃어주었다. 놀이공원이라니 나는 사실 어린 시절 놀이공원을 가본 경험이 없었다. 학교 소풍 때 동물원에 가본 게 고작이었으니까. 놀이공원을 작은 엄마와 함께 가게 된다니 내 마음이 두근거렸다. 우리는 일요일 아침에 작은 아버지의 차를 타고 놀이공원으로 향했다. 동생들은 얼마나 신이 났는지 차에서 노래를 부르고 난리였다. 노래를 따라 부를 수는 없었지만 나도 그 노래에 동참하고 싶을 만큼 신이 났던 게 사실이다. 내가 좋아하는 작은 엄마와 처음 나서는 나들이였으니까.
그렇게 우리는 여느 가족들처럼 놀이공원을 이곳저곳 돌아다녔다. 솜사탕도 사 먹고 동생들은 풍선을 손에 든 채 한시도 쉬지 않고 떠들면서 신나했다. 놀이공원이 이렇게 즐거운 곳이라는 것을 나는 대학생이 되어서야 처음 느낄 수 있었다. 작은엄마도 신이 난 모습이었다. 밝게 웃는 작은엄마 얼굴을 보니 내 마음도 너무 좋았다. 그렇게 한참을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 작은아버지가 전화 한 통을 받고는 얼굴 표정이 어두워졌다. 주말인데도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고 연락이 온 것이었다. 무척이나 난처해하던 작은아버지를 보고는 작은엄마는 괜찮으니 어서 일을 보러 가라고 이해해 주었다. 작은엄마는 섭섭한 눈치이기는 했지만 그 마음을 감추고 싶었는지 나에게 더 다정하게 대해 주었다. 관람차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갈 때는 무섭다면서 은근슬쩍 내 팔짱을 끼기도 했고 분수대 근처에서는 물이 튄다면서 내 뒤로 숨기도 했다. 작은아버지가 일 때문에 먼저 자리를 뜬 것을 빼면 완벽하리만큼 행복한 하루였다. 작은엄마와도 부쩍 더 가까워진 기분이었다. 우리는 해가 지고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서야 지하철을 타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동생들은 종일 돌아다니면서 놀아서 그랬는지 지하철에서부터 골아 떨어졌고 작은엄마와 나는 각자 한 명씩 잠든 동생들을 안고서 집에 돌아왔다. 잠든 아이들을 방 침대에 눕히고는 나는 내 자취방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다. 작은엄마도 피곤해 보였기 때문에 그녀를 쉬게 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작은엄마는 나를 붙잡았고 간단히 맥주 한 잔 같이 하자고 했다. 아이들을 평소 잘 챙겨주어서 그리고 오늘도 고마웠다면서 나를 그냥 보내기가 섭섭하다고 했다. 우리는 또 식탁에 마주 앉았다. 동생들이 잠든 탓에 속삭이듯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점이 내 심장을 더 두근거리게 만들고 있었다. 소소한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작은엄마는 나에게 여자친구가 있는지 물었다. 나는 아직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경험도 없다고 했고 작은엄마는 깜짝 놀라는 눈치였다. 내가 자상하고 친절해 보인다면서 왜 여자친구를 안 사귀어 봤냐면서 여자들이 눈이 삐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좋아하는 여자는 있냐고 물었다. 나는 엉겹결에 있다고 말을 뱉어버렸다. 작은엄마는 엄청 궁금해하면서 나를 추궁하기 시작했다. 빨리 본인에게 털어놓으라면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자기만 알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고 나를 꼬드겼다. 나는 자꾸 보채는 작은엄마에게 난처해하면서 대답을 피하려고 했지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말해버리고 말았다. 술 기운 때문이었을까? 나도 모르게 내 본심을 말해버리고 말았다. 작은엄마를 좋아하고 있다고 말이다. 그 말을 뱉어놓고 나는 어질어질한 생각이 들었다. 내가 큰 실수를 한 것은 아닌지 그제서야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고 나는 황급히 집으로 돌아가겠다면서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다. 그때 작은 엄마가 따라와서 나가려는 나를 뒤에서 끌어안았다. 괜찮다면서 자기도 어느 정도는 눈치채고 있었다면서 작은 엄마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해주었다. 사람 좋아하는 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하겠냐면서 내 놀란 가슴을 진정시켜 주었다. 잠시 우리는 그렇게 현관 앞에 그 자세로 서 있었고 심장이 조금은 진정되었을 때쯤 나는 돌아서서 작은 엄마를 마주 보았다. 작은 엄마는 나에게 가볍게 웃어주면서 입을 맞춰주었다. 난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다. 첫 키스라는 것이 이런 느낌이구나 하는 생각에 술기운까지 더해져 어지러웠다. 그런 나에게 작은 엄마는 손을 내밀었고 우리는 안방으로 향했다.
그리고 작은 엄마는 내 뜨거운 마음을 받아주었다. 여러모로 서툴기만 한 나였지만 작은 엄마는 천천히 나를 이끌어 주었고 나는 작은 엄마에 대한 내 사랑을 마음껏 드러내 보여주었다. 나의 모든 처음이 된 것에 작은 엄마는 놀라면서도 뿌듯해했고 나를 예뻐해 주었다. 우리는 그렇게 연인 같은 사이가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작은 엄마와 나만이 간직한 예쁜 비밀이 되었다. 그 후로도 우리는 다정하게 잘 지내고 있다. 여전히 다정하게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고 있다. 그저 비밀스런 예쁜 비밀 하나만을 간직한 채 말이다.